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민영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무소속 양양자 의원 대신 안건조정위에 투입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꼼수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다음 주로 예정됐던 해외 순방 일정을 전격 보류했습니다. 여야 중재 역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위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해 당내 계파 갈등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 지역 등에서 경선 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오늘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국회 상황과 6일 지방선거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여야 후보들의 당내 경쟁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오늘 탈당했습니다.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수순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지 기자, 민영배 의원 탈당 배경이 뭡니까?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영배 의원이 오늘 탈당했습니다. 추후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릴 경우를 대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안건조정위원회는 상임위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간 6명의 의원이 논의하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사보임을 통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양자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했습니다. 여야 3대3 구도를 민주당 성향 4명과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해 야당의 법안 처리 지연을 막거나 민주당이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 양양자 의원 이름의 검찰 수사권 폐지 반대 문건이 도는 등 양 의원이 반대 의견인 것으로 알려지자 전격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민영배 의원 개인적 비상한 결단이 있었고 원내 지도부는 상의와 숙고 끝에 수용했다고 밝혔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의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양양자 의원께서 지금 그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그건 또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또 거기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영배 의원의 탈당은 안건조정이 무력화를 위한 꼼수라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고 민영배 의원 사보임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권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양양자 의원의 사보임에 이어 편법과 꼼수로 우리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강 기자.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법사위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법사위 소위는 한 차례 회의가 열린 후 다시 정회 중입니다. 민영배 의원 탈당 등 민주당의 안건조정위원회 움직임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오늘 회의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소위도 그보다 2시간가량 늦게 속개했는데요. 어젯밤 열린 회의에 법안 조문 심사 도중 벌어진 최광욱 의원과 전주혜 의원 간 언쟁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 사과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최 의원이 소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사과하며 막말 문제는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국민의힘은 내일과 모레 의원 비상대기령을 내리는 등 여야 간 충돌이 거세지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네, 방금 리포트에서 들으셨듯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4월 국회 처리 방침을 거듭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입법 저지 여론전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여야 대치 속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다음 주 해외 순방 일정을 전격 보류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특권은 정치 검찰을 낳고 전관 예우로 이어져 지난 70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다며 검찰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겁니다. 전관에 줄을 대면 있던 죄도 사라지는 무검, 유검, 무죄, 무검, 유죄의 부조리가
사법 정의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명제는 특권 검찰에만 예외였습니다. 졸속 법안 처리 우려에 대해선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와 대검 등의 검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주력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우려를 표명했고 검찰개혁을 외쳐온 민변참여연대 등 친여 시민단체들도 민주당의 졸속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만 막을 수 있다며 용단을 촉구했습니다. 171석의 국회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 민주당 계열 무소속 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강행 처리에 나서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께서도 정말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인권에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병석 교수님 결정적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된다. 중심을 잡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야의 강경 대치 속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다음 주 예정했던 미국 캐나다 순방 일정을 전격 보류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놓고 국회뿐만 아니라 청와대 법조계까지 갈등이 확산되면서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검찰의 반발도 계속됐는데 19년 만에 전국 단위 회의로 개최한 전국평검사회의는 검수완박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방지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됐는데 당이 심각한 내홍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 비대위는 오늘 중 송 전 대표에 대한 공천 배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인데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에 들어갔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당 전략공천위원회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계파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의 공천 배제가 이재명계를 겨냥한 타 계파의 저항으로 해석되면서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송 전 대표는 당대표가 대선 결과에 책임지고 출마를 못한다는 논리는 이재명 전 후보의 대선 패배 책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면서 사실상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 타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송 전 대표 비토론에 앞장섰던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서울시장 공천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무슨 고무줄 잣대입니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노영민 후보도 탈락시키든지 그것을 못하겠다면 서울에 공천 신청을 한 예비 후보가 모두 참여한 공정한 경선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성호, 김남국 의원도 경선을 주장하며 송 전 대표 공천 배제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은 명분 없는 출마의 부작용 등을 종합한 결정이라며 혁신 공천을 흔들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전략공천위 심사 결과가 유출된 건 유감이라며 윤리감찰단에 경위 조사와 징계를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후보자 공모 지원자가 없는 강원도지사에 이광재 의원의 출마를 권유하기로 했고 이 의원은 강원도민에게 은혜 갚는 길을 고려하겠다며 사실상 출마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본격 경선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최대 격전지로 유승민 전 의원과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 출신인 김은혜 의원이 맞붙은 경기 지역. 오늘 내일 경선을 치러 모레 인천과 울산, 경남 지역과 함께 최종 후보가 발표됩니다. 대구시장 후보 경선은 내일과 모레 실시돼 오는 23일 후보를 확정하는데 김재원 전 의원과 유영하 변호사 간 단일화 결렬로 홍준표 의원과 함께 3파전으로 진행됩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과 이해충돌 의혹 등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 특혜와 아들 병역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와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 문제를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연계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임혜련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병역 의혹을 두고 청문회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진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도 정 후보자는 사법 처리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보수 진영도 정호영 자진 사퇴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로 입시 비리와 병역 비리 의혹의 진상을 밝혀내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정 후보자 관련 논란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박하던 국민의힘도 거듭된 의혹 제기에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면서도 무조건적인 감싸기는 안 할 것이라며 기류 변화를 보였습니다. 국민이 눈높여서 우리도 똑같이 검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청문회를 열어서 거기서 공방을 벌이고 거기에 대한 그런 국민적 평가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야반도주에 비유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 후보자와 한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총리 인준은 국회 표결이 필요한 만큼 172석의 과반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인준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떤 이유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또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는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외에도 카이스트 교수로 활동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사기업의 자문위원을 맡았던 사실도 확인돼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10년간 기업 3곳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7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지만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는 이런 사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들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인사검증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임혜련입니다. 올해 1월 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중대재해법 완화를 언급했었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경영계의 의견을 수용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의지를 위축시키는 법이라며 처벌보다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이정식 후보자도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많이들 우려하는 것 같은데 빨리 그 산업 현장의 그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1.2%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도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해달라는 주장입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법 개정 대신 우선 시행령을 개정해 안전조치 의무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법 개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 시행령을 개정해 처벌을 완화한다는 방침인데 기업이 시행령에 규정된 해당 조치를 취하면 사고가 나도 기업 경영자가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 책임자에 대한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을 벌금형 중심의 처벌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 소상공인 지원에 위한 추경을 비롯해 선거 전에 했던 공약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부동산 정책 발표를 가장 먼저 챙기겠다고 해놓고 용산 집무실 강행 등 졸속과 불통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영환 원내대변인은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구체적인 추경 규모에 대해서 말을 흐렸고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50조 추경 공약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윤 당선인의 추경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내일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청량리역을 방문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상황을 살펴본 뒤 장애인들이 일반 철도를 손쉽게 탑승할 수 있도록 고상홈 기반의 철도 시스템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SNS를 통해 장애는 더 이상 불가능과 불평등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장애인 권리를 위해서 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인수위가 발표한 장애인 정책의 예산 보장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고 정책이 미흡하다며 내일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용영 인수위 대변인은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기본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이라면서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내용의 방역 조치 완화를 발표했고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선 다음 주까지 방역 상황을 평가해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태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키를 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해외 순방 일정을 전격 보류했네요. 네, 어떤 이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아침에 의장실에서 방문 국가 양해를 요청했다면서 박 의장이 캐나다, 미국 해외 순방 일정을 보류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두고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면서 양당의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또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 언론중재법 상정을 거부했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평소 여야 협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검수완박을 둘러싼 정치권 그리고 법조계 갈등이 분출되고 있다 보니까요. 고심 끝에 중재를 선택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박병석 의장이 법안 처리에 큰 변수로 이제 꼽혀 왔었는데 어쨌든 이제 남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박 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은 오는 23일 날 출발해서 다음 달 2일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네. 이 시기는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한 28일과 겹쳐서 박 의장이 본회의 사회권을 김상희 부의장에게 넘길 것이냐 이게 최대 쟁점이었는데요. 일단 박 의장이 해외 순방을 보류하면서 앞선 쟁점은 일단락된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28일 본회의 처리, 다음 달 3일 국무회의 공포라는 민주당 시간표에 맞게 법안이 처리될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잠시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 국민의힘은 정의당의 도움을 얻어서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해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여기에 대응책으로 민주당은 회기를 쪼개서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의 대응책처럼 회기 쪼개기를 통해서 이 필리버스터 안건을 다음 회기로 넘겨서 또 즉시 표결에 붙인다면 검수완박 입법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박병석 국회의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여야 협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박 의장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일각에서는 박 의장이 순방을 보류한 만큼 중재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박 의장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때 시범적으로 도입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고요. 실제로 여야 합의까지 이뤄냈습니다. 네네. 앞으로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회 운영 계속 이제 지켜볼 사안인데 오늘 또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이 돌연 탈당을 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네요. 맞습니다. 얼마 전 법사위에 보임된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검수완박 반대 입장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책으로 보입니다. 법사위 소속 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되면서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될 때 야당 몫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요, 여야 3대3 비율로 안건조정위를 열 수 있는데요. 이 무소속 민 의원이 야당 몫으로 가면 사실상 3대3에서 4대2 구도로 돼 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법안 처리 1차 관문으로 꼽히는 이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같은 전략을 썼습니다. 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양자 의원을 법사위로 보임한 건데요. 하지만 양 의원 명의로 검수완박에 신중하자는 문건이 퍼지면서 강행 처리에 또 다른 변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고요. 결국 민주당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현재 분위기가 이제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이제 강행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강하게 비추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가요? 국민의힘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민주당이 또다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양양자 의원 사보임에 이은 꼼수라고 외쳤습니다.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이 소수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타협하라는 취지로 필리버스터와 안건조정위를 만들어진 건데 이 민주당은 소수당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박 의장을 향해서는요, 이 민영배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보내고 다른 상임위에서 민주당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4월 20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제42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4월 20일 오늘은 대한민국 법정 기념일인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또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인데요. 최근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 없는 세상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혀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SNS를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더 배려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무관심을 자책해야 한다며 느린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여야 정치권 역시 장애인 권리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동권은 장애인에게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오늘 동대문구 청량리역을 찾아 국토교통부, 코레일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병원을 가는 일도, 일하러 가는 일도, 관광을 하는 일도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장애가 있든 없든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다시 다짐해봅니다. 장애인일수록 교통수단의 혜택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광역형 교통수단을 확보해서 도시간 이동에 문제가 없게 만드는 것이 저희의 우선 과제 중에 하나이고 윤석열 정부가 풀어나갈 과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장애인의 날이 되면 장애인의 인권 문제가 도마 위에 떠오르지만 올해는 유난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장애인들에게도 동등한 삶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차별시정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장애인 복지와 인권 그리고 정책들이 번번이 예산에 막혀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복지가 아니라 의무란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서울보다 더 뜨거운 경기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지사 선거가 여야의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가 이재명 상임고문의 정치적 텃밭인 만큼 반드시 수성해야 할 지역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탈환해야 할 지역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야 모두 경기도지사 선거를 이번 지방선거 승패 기준점으로 삼으면서 서울시장 선거보다 더 뜨거운 경기도지사 선거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당내 경기지사 경선 후보로 김은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이렇게 2명으로 압축이 됐고요.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은요 4파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민주당 후보 중에는 김동연 전 총리가 가장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지사 선거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리얼미터가 경기도 성인 812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19일 이틀간 경기지사 여야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7.1%로 선두를 달렸고요. 김동연 전 부총리는 22.6%, 유승민 전 의원은 18.2%로 집계가 됐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와 김은혜 의원이 맞붙을 경우에는 김 전 부총리가 42.7%, 김 의원은 43.1%로 오차 범위 내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습니다. 김 전 부총리와 유 전 의원의 가상 대결에선 김 전 부총리가 40.6% 그리고 유 전 의원이 36.2%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경기도가 똑같이 안고 있는데 경기도 바꿔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윤심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심을 잡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 임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경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뤄냈던 작은 성공을 통해서 더 큰 성공으로 경기도민께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당선인께 전화를 드렸고 당선인께서 선배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당선인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일 바라는 게 뭘까?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기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윤심은 민심일 거다 이렇게 제가 믿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야 거물급들의 출마로 경기도지사 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예비 후보들 간의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되면서 경선 과열 조짐마저 일고 있습니다. 윤심 대 명심의 대결이라고도 불리는 경기도지사 선거. 최대 승부처에서 격돌할 여야의 최종 후보는 과연 누가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여의도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외전입니다. 품격 있고 깊이 있는 대담을 보여줄 두 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야말로 검수완박을 향한 민주당의 거침없는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반대 입장을 이제 표명을 하자 오늘 전격적으로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민영배 의원이 탈당 카드를 던졌습니다. 다음 주 본회의 통과라는 그 민주당의 의지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이 대목을 두 분은 이제 어떻게 또 분석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 의원님. 글쎄 지금 두 기관차가 끝이 잘 안 보이죠. 지금 막 마주 향해서 쫙 달려오고 있는 중이고 청와대 문 대통령의 메시지도 먹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청와대 메시지를 놓고 지금 서로 아전 인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헷갈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행간을 읽어보면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간단하거든요. 나한테 이 안을 가지고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수사권 기소권 문제를 풀긴 풀어야 되는데 그러나 나한테 지금 뭐 내 임기가 분명히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5월 3일 날 국무회의에 안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여당한테 보낸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여당이 모르겠어요. 아전 인수를 하면서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그 앞에다가 방점을 찍는 거죠. 검찰의 개혁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문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해야 된다. 지금 하라는 메시지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금은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분명합니다. 지금 근데 안 먹히는 거예요. 네. 지금 뭐 계속 질주를 하고 있고 민영배 탈당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는 건 정말 극단의 극약 처방, 비상 처방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러면은 이 기관차가 과연 부딪힐 것인지, 부딪히기 직전에 쓸 것인지, 아니면 이탈을 할 것인지, 궤도 이탈의 뭐 가능성도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잘
끝이 안 보입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검수완박 입법을 놓고 지금 민주당이 좀 해도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차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민주당은 지금 경주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딱 옆에 다 가리고 앞만 보고 질주하는. 그러니까 여론이 어떻든 전문가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런 거 일체 신경 안 쓰고 검수완박 입법을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민주당의 그 의지란 말이죠. 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무리를 해도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연유에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검수완박 법안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부담이 있겠죠. 하지만 부담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김호수 검찰총장하고 70분 동안이나 회동을 했어요. 70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네. 통역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선문답이에요.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국회에서의 개혁 입법도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게 입법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굉장히 애매한 태도를 취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한 거죠. 검찰의 수사가 공정성, 이 문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대통령이 문제 삼았기 때문에 이것은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라는 거구나 라고 지금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문 대통령의 어법이 그래요. 예, 어법이 상당히 선문답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12년 동안 그 삼선 의원을 했습니다마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저지시키기 위해서 상임위 그 사보임이라는 걸 하죠. 다른 사람을 대체 투입하고 빼오고 그런 건 덜어 있었는데 탈당을 시키는 거는 정말 처음 봤어요. 민주당 국회의원을 무소속을 만들어 가지고 법사위에 지금 배치를 해가지고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으로 이제 참여하라는 거거든요. 야, 이거는 의회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거부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그 총선 전에 비례 정당 만들어가지고 꼼수 정당 만들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선 끝나고 반성하는 척하고. 근데 지금 이렇게 꼼수 탈당이죠. 이런 것까지 하는 거 보면 정말 무섭다. 근데 결국은 6.1 지방선거 때 이런 것이 역풍이 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그 언급을 그 방점을 찍고 민주당의 아전 인수로 현재 이 문제를 풀고 가는 것 같다. 두 분이 이제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해외 출장을 전격적으로 이제 보류를 했습니다. 박 의장이 이제 남아 있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의장이 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두 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법사위 법안 일소위에 지금 계류 중이고 어저께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그 뭐 욕설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서 지금 오늘 오후에도 별로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법안 소위는 사실은 비공개가 많습니다. 그것도 항상 논란이 되는데 사실은 법안 소위 공개해야죠. 그러나 법안 소위는 비공개를 하기 때문에 명백하게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제외하고는 모릅니다. 하여튼 법안 일소위 지나고 바로 법사위로 가게 되면 아마 이번 주 안에는 법사위가 끝나고 본회의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본회의는 그 살라미 회기를 하지 않는 한 필리버스터로 들어가면은 사실 좀 방법이 없어요. 180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살라미 회기를 하려면 국회의장이 동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장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판이죠. 근데 지금 의장이 미국하고 캐나다 순방을 취소했다는 얘기는 이걸 회피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 결정을 내가 하겠다라는 걸 선언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살라미 회기를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로 결판이 나는데 지금 이 정도로 내가 해외를 가는 거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있겠다고 그러는 것은
하겠다는 얘기로 판단이 됩니다. 살라미 회기 쪼개기를 쪼개기를 하겠다. 하여튼 내가 내 선에서 처리하겠다라는 걸로 지금 판단이 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기분 좋은 사인으로 해석을 하죠. 민주당에서는 지금 회기 쪼개기의 사인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인데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글쎄 반반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큰 부담이 있겠지만 박병석 국회의장도 부담이 클 겁니다. 사실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국회의장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한 달 정도 남았지. 그렇죠. 박병석 의장으로서는 이것이 마지막 미션이 될 텐데 사실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님은 사실 의회 민주주의자였어요. 예, 지금 이제 6선 의원이시죠. 네. 상당히 합리적이시고 이랬는데 이번에 이제 그 해외 순방 보류를 하시고 이것을 이제 직접 처리하시겠다 하는데 제가 볼 때 무조건 이것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로는 아직까지는 안 읽혀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일들이 있는데 의장 신분으로서 해외 나갈 수는 없는 거죠. 국회에 이제 머물고 계시는데 정상적인 프로세스라면은 그래도 여야 한번 머리 한번 맞대봐라. 제가 과거에 보면은 이제 과거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강창희 전 의장님이나 김영호 또 정의화 의장님 이런 분들은 저가 이제 같은 당 소속이었지만은 우리가 가가지고 이것 좀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그거 야당하고 협의해 오라고 그러고 굉장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우리가 좀 섭섭했지만은 그것이 사실은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여야 협의를 해야죠. 합의를 하고 이렇게 중차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몽땅 뺏겠다고 하는 검수완박 이 엄청난 법안을 글쎄요 이게 살라미가 됐든 쪼개기가 됐든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박병석 의장님이 처리하신다 그러면 국회 그 의장 역사에 오점을 남기실 텐데요. 저는 그 부담을 안고 가실까요? 저는 사실 반반이에요. 네네. 네, 사실상 검수완박을 막을 카드가 없는 국민의힘인데요. 그럼에도 표정이 막 어두워 보이진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거라는 건데 이준석 대표가 검수완박은 지민완박,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 박살이 난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검수완박은 국민의힘에게 꽃놀이패, 그러니까 저도 부담이 없는 가벼운 정도라는 시각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꼭 그렇지만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 정당이 같이 사실 위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수완박을 막 무조건 몰아붙이는 민주당, 물론 국민 여론으로부터는 굉장히 역풍 불 거예요. 그게 하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면 몇 날 며칠이고 이제 필리버스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이제 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도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경제가 어렵고 한 상황에서 특히 이제 여당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계속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는 정치권 전체의 책임 소재를 묻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당으로서도 이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좋은 점만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한 가지 또 넘어야 될 산은 인사청문회죠. 총리 후보와 이제 장관들, 국무위원들 인사청문회인데 그래서 결국 아직까지 6.1 지방선거에서 검수완박이 국민의힘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만 볼 수도 없어요. 지금은 위험 부담이 양쪽 다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더 무리를 하느냐, 누가 더 정말 국민 여론 생각하지 않고 밀어붙이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지금 봐가지고는 무소속까지 만들어가지고 상임위 사보임 시키는 거 보니까 민주당이 아직까지는 훨씬 더 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수완박이냐, 이제 청문회냐, 인사청문회냐, 지방선거에 어떤 게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냐, 말씀하셨어요? 네, 그 두 가지 요인 분명히 있고요. 인사청문회에서 총리와 18개 부처 장관 내정자들이 이제 어떤 퍼포먼스와 뭐가 또 튀어나올지 전혀 지금 모르거든요. 지금까지 튀어나온 것도 많죠.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추가로 폭로가 있을 거고요. 아마 매일 뭐가 나올 겁니다. 19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지금 다음 주부터 시작이잖아요. 정신없는 상황이 될 거고 여기에
이 검찰 법안까지 불려가지고 지금 아마 정신없는 5월까지 지내게 될 거고 6월 1일 날 결국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거기 때문에 예측은 불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뭐가 튀어나올지 지금 사실 아무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검찰 상황을 이제 보겠습니다. 김호순 검찰총장이 5가지 절충안을 이제 들고 나왔어요. 검수완박 법안을 대신할 이제 절충안인데 직접 수사권 폐지, 수사 지휘권 부활, 또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 강화, 검사 전관 예우 처벌 강화 등이 이제 주요 골자인데 이게 그 민주당을 설득을 하면서 그 검수완박을 대신할 수 있는 그 대안으로 등장할 수 있을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재까지는 뭐 특별한 무슨 기회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아마 이 얘기를 해도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고요. 민주당을 설득할 만한 안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조금의 시간은 벌기 위한 방편일 수는 있지만 수사 지휘권이라고 하는 거 그 내용도 아직 전혀 나오지가 않았는데 네. 수사 지휘권. 그러면 수사를 하는 경찰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한다는 건데 따지고 보면 수사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민주당에게는 호소력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위해서 앞뒤 안 보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김호수 총장의 그런 발언, 그런 그 제안 이거에 대해서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것이 뭐랄까 민주당을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수단으로 작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 찬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 측의 기류가 아주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40년 지기가 아닌 40년 지인으로 선을 그었고요. 도덕성을 추가 잣대로 거론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확하게 몇 년직인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양쪽 이력을 봤더니 뭐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구에서 이제 검사로 활동한 게 뭐 94년부터인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40년은 안 되죠. 그때부터 이렇게 알고 지냈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데 어쨌거나 당선인 쪽에서 40년직은 아니다라는 거를 굳이 이야기한 것은 모든 언론에서 40년직이 왜 친구들만 챙기냐, 인연이 있는 사람만 챙기냐, 이런 알고 있는 사람만 발탁하느냐라는 여론의 부담.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40년직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글쎄요, 그거 40년직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정호영 내정자가 어떤 여론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문재인 대통령처럼 이렇게 좀 얼버무리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분명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방법은 3가지예요. 임명 철회가 있고 또 하나는 내정자가 자진 사퇴하는 게 있고 아니면은 청문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임명 강행을 하는 게 있고 그렇죠? 네. 이런 정도의 이제 방안이 있을 텐데 결국 이것도 6.1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건 그거죠.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된 이유는 공정과 상식을 한번 그런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과거에 조국 일가에 대해서 들이댔던 기준보다는 적어도 비슷하거나 더 강해야 된다. 그래야 정권 교체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당선인도 이야기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위법이냐 불법이냐 편법이냐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그거에 맞게 결단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좀 카드를 다시 걷어들이는 분위기라는 말씀인가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네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게 0.1% 내드는 특권층들의 얘기거든요. 그런 편입 의혹이라나 이런 거는. 그래서 아버지가 병원장인 상태에서 2번씩 편입 시험을 보게 된 거 이런 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알겠습니다. 40년지기는 누가 얘기한 게 아니고 후보자 본인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뭐 40년인지 10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후보자 본인이 얘기한 것을 당선인이
수정을 한 거. 그러면 30몇 년이란 얘기냐? 지금 뭐 그런 농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것도 뭐 의미 있는 얘기긴 하지만 역시 도덕성도 문제가 된다라고 당선인이 쪽에서 얘기를 한 거죠. 지금까지는 법률 문제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를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 법률 이전에 도덕과 윤리도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라는 태도의 전환이기 때문에 저는 이 후보자, 윤 지명자의 운명은 이제 좀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청문회까지 과연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윤 당선인의 여러 가지를 봐서는 이건 적어도 철회를 하든지 사퇴를 하든지 청문회까지 안 가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지방선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아주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당 전략 공천위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이제 공천에서 이제 배제를 하자 송 전 대표 본인은 물론이고 단수 공천한 충북지사로 단수 공천한 노영민 후보와는 왜 다른 고무줄 잣대로 판단을 하느냐 이런 그 비대위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계파 갈등 조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이 어쨌든 크게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 어떻게 보십니까? 계파라기보다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 386, 586 내부의 어떤 이해관계 충돌이 송영길의 문제로 지금 불거져 나온 것으로 판단이 돼요. 지금 이걸 결정을 한 전략공천위원장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 그리고 비대위원장 모두 다 비슷한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여러 가지 그 선언을 했잖아요. 출마하지 않겠다, 네. 다 같이 물러나자 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태도를 전환해가지고 나오면서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문제로 지금 시비가 벌어졌고 서울 시내를 지역구로 된 현역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거의 다 반대합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은 손가락으로 꼽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서울 시내 지역구를 둔 분들의 상당 숫자가 사실은 386과 유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송영길 후보가 낙관을 한 거죠. 나랑 여러 가지로 친밀하니까 내가 비록 인천이지만 서울로 갔을 때 환영해 줄 거다라고 판단을 잘못한 거고요. 전혀 지금 다른 상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송영길 후보의 경쟁력이 혹시 뛰어나게 있었다. 그러면 얘기는 다르지만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건 지금 386 내부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팽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586. 네. 이제는 586이죠. 네.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이 송영길 카드는 이제 더 이상 아마 거의 생존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입니다. 오늘 뭐 공천 배제를 아마 그 최종 결정한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아마 배제 결정으로 배제 결정은 날 이미 거라고 보시면 전략공천위원회 쪽에서 했고요. 네. 이제 그 비대위에서 결정만 하면 되는 거고요. 전략공천으로 다음 사람이 만약에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송영길 후보의 건은 끝나는 거죠. 그냥 묻히는 거, 지나가는 거죠. 어쨌든 공천 배제로 이제 끝날 것 같다고. 공천 배제로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이미 결정했다고 이제 보시는군요. 네. 그렇다면은 그 이낙연 지난 대선에서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계 쪽으로 이제 선거 운동을 하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금 등판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등판을 하려면요. 소음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죠. 일단은 송영길 등 6명의 이번에 배제가 된 분들이 승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울 시내를 지역구로 둔 당협위원장과 현역 의원들이 오케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 쪽에서 이재명 계파든 아니면 이재명 후보 본인이건 간에 이낙연 후보가 나와줬으면 참 좋겠다 정도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기는 저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 등판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이미 이낙연 후보는 여러 번 뜻을 전달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민주당에서 대안은 누가 그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저보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은 이번 대선에 출마를 했던 젊은 피, 박용진 후보나 아니면은 지금 거론이 박영선 됐던 전 장관도 이야기하는 박영선 전 장관 아니면은 강병원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데 강 의원은 나는 한 번도 시장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박영선 전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 뭐 이게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자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유승민, 김은혜 이렇게 두 사람의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팽팽합니다. 민심은 유 전 의원 그리고 당심은 김 의원으로 흐리는 분위기인데 여론조사에서도 김은혜 의원이 기세가 상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유 전 의원과 또 가까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관련해서 좀 연락을 주고 받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뭐 다 가깝죠. 네. 경기도에서 국회의원했고 김은혜 의원은 제가 뭐 기자할 때도 옛날에 사회부 뭐 방송사는 달랐지만은 더러 좀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 민심과 당심이 약간씩 이제 좀 교차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어쨌거나 흥행에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김은혜 의원이 인수위 당선인 대변인을 하다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윤심이 실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당선됐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나오든 다 윤심이라고 봐야죠. 근데 미묘한 그런 그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제 본선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그 후보가 살짝 또 앞서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오늘하고 내일 이제 그 경선이 실시가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정이 나는 거죠? 여론조사가 돌고 있는데 제가 안 나가길 다행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줄 알았으면. 근데 어쨌거나 공정하게 잘 경쟁을 해가지고 이제 모레면은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일단은 어쨌거나 경선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한번 들어볼게요. 냉정하게 모레 누가 티켓을 잡을 것인지 예측을 한번 해주시죠. 제가 뭐 그걸 알면 뭐 제가 나갔죠. 예, 알 수 없는데요. 아무튼 뭐 양쪽 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제가 아는 분들도 이제 양쪽에서 뭐 많이 지지 또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두 분 다 능력이 있어요. 훌륭한 분들이고 어쨌거나 이번에는 지난번에 대선 때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후보한테 진 경기도 아닙니까? 여기서 그래도 이겨야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는 거죠. 경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저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신전 의원께서는 두 분 중에 어떤 그 후보가 올라오는 게 민주당에게 좀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있는지.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제 김동연 후보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유리한데 김동연 후보하고 비슷하게 어깨를 겨룰 수 있는 분은 사실은 경력으로 봤을 때는 유승민 후보죠. 근데 이제 인기는 김은혜 후보가 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를 이기는 쪽이 이겼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아마 국민들한테도 맞아 당신들이 이겼어 이렇게 될 겁니다. 여론조사 그 양자 대결에서도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지금 이제 팽팽하게 붙고 있는 상황인데 모레 이제 인물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진짜 그 검수완박 이쪽에서는 청문회 이게 주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보들이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속이 지금 아주 시커멓게 타고 있을 겁니다. 중앙당이 잘해줘야 되는데 또 인수위가 잘해줘야 되는데 이러고 있을 거예요. 모레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누구로 결정이 될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 외전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국회 상황 그리고 6일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후보들의 당내 경쟁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름만 다소 끼는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0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과 비슷한 기온 예상되고 남해안과 제주도엔 늦은 오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적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